안녕하세요, 건비스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0월 11일이니까 한 2주 정도, 2주가 안 남았네요. 요번에는 10월 26일 날 시험을 치더라고요. 저는 작년 시험이죠. 34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너무 몰라가지고 오히려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알아야지 뭘 대처를 하든 준비를 하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병행해가지고 작년에 동차로 땄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딴 것 같아요. 제 공부 기간은 저는 그때 23년 1월 1일은 쉬고 1월 2일부터 해가지고 시험 칠 때까지 10월 28일, 27일까지 공부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합격을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는데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떨어지면 안 할 거였거든요. 딱 1년만 보고 시작한 거여가지고 만약 떨어지면 다시는 안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다들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독학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인강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오프라인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인강으로 했었습니다. 이 중개사 시험 자체가 법 과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용어도 생소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든 그냥 이해 안 가도 쭉 듣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따로 복습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맞춰가지고 수업만 잘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학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치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따로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긴 하지만 막상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냥 쭉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7월, 8월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7, 8월쯤 되니까 이제 뭐 내용이 다 들리고 답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계속했습니다. 1차 시험에는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민법이 있죠. 2차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공법, 공시세법이 있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저는 학개론이 진짜 안 됐거든요. 학개론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경제 용어라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민법은 좀 재밌었거든요. 이 스토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민법은 오히려 더 재밌게 해가지고 수월했던 것 같았어요. 마지막까지 와서도 학개론이 안 돼가지고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썼거든요. 계산 문제를 봤습니다. 왜냐면 가만 보니까 계산 문제는 결국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산만 하면은 답이 바로 보이는 거니까 그걸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을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익혀두고 계산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계산 문제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9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제 10문제 나왔다 하면은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시험 10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계산은 다 풀었고 그 중에서 제가 한 7개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쩌해서 잘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1차 하실 때는 민법을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민법이 2차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작년에 봤을 때는 중개사법에서도 앞쪽에서는 암기 사항들이 나왔다면 이제 뒤쪽에서부터는 전부 민법으로 나오더라고요. 쭉 풀어 써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민법이 약했으면은 그 뒷부분에서도 약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등기법에서도 민법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2차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민법은 좀 탄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2차는 진짜 완전 생암기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거의 다 외워야 됩니다. 암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코드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외우고 봐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차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시험은 중개사법하고 부동산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나누시거든요.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우리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중개사법에서 80점, 공법에서 40점, 공시세법에서 60점을 맞춰서 평균 60을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꾸준히 골고루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겠지만요. 중개사법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전부 다 외우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뭐 보다 보니까 이제 다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공법은 아주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아무리 봐도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공법 안에 그 과목도 많아가지고 막 골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국토법하고 뭐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거나 도시개발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골라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려운 뭐 정비법은 빼고. 근데 그러시지 말고 그래도 꾸준히 전 과목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농지법이 아주 효자 과목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더라고요. 농지법은 한 번만 봐두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는 먹고 가는 거니까요. 저는 공법 하면서 국토법하고 정비법 요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토법, 정비법. 보통 국토법이 쉽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정비법은 원래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운 거고, 그 외 나머지들은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세법. 1시간에 시험을 치게 되지만 과목은 2과목이거든요. 공간정보법과 부동산세법. 요 덩근이 복병입니다. 특히 그 공시법에서 등기법이 아주 복병이거든요. 이거는 저도 그랬어요. 공부하면서도. 전 등기법을 좀, 민법을 좀 재밌어 해가지고 등기법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지적법이 너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기법을 좀 살짝 소홀하고 지적법에 아주 집중해서 했었었는데 시험 때는 완전 정반대였었습니다. 지적법이 너무 잘 풀렸고 등기법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너무 잘 찍었는데, 너무 잘 풀었는데 이랬는데 등기법에서 꽤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걸 세법이 다 엎어줬고요. 그리고 세법은 재밌습니다. 공부하면서도 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 아직도 지금 잘 써먹고 있거든요. 세법은 꽤 유용한 편입니다. 뭐 시험에서는 좀 말장난이 심하긴 한데 그래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나와가지고 그게 좀 애먹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가 2개가 나오면 1개는 풀 수 있을 정도의 계산 문제라서 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 정도는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이제 응시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딴 게 아닌가 생각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화이팅입니다.